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반세기가 됐습니다. 이 오랜 시간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동시에 각종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화약고라는 오명 또한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여수산단의 안전사고 그 근본적인 원인과 또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여수산단 환경안전 시민 대토론회를 주관한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장종익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토론회,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토론회인지 또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여수산단 조성이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빈번하게 발생되는 산단의 환경안전 사고 관련해서 이제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예.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민간 산업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나 우리 또 여수환경운동연합이나 여수 YMCA 등 또 애작을 비롯한 기업 또 여수시의 관계 공무원 이런 행태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 200여 명이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예. 이제 주제 발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또 민간 영역의 연구소에 계신 분들, 또 기업, 또 노동단체, 또 학계 교수 이런 행태 등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을 했고, 예.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각 강정희 도의원이나 우리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원님, 뭐 또 민주노총의 노동안전부원 실장, 우리 또 지역의 그 기자, 또 시민단체, 또 이런 그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토론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 때 나온 내용을 조금씩 들어보고 싶은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여수산단의 대정비 기간이 봄이나 가을에 있습니다. 그 기간에 특별히 사고 위험이 높다 이런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다고요. 예,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단의 그 누출이라든가 폭발 사고의 유형을 보면은 대정비 기간 동안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하. 이제 보통 공장이 다른 거하고 틀리게 365일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그 특성을 여수산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 어떤 그 특정 시기를 정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면적으로 공장을 중단을 하고 어떤 그 부품 교체라든가 신규 투자 같은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줄이냐가 이제 기업의 경쟁력 되고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럽니다.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대정비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 대정비 기간에 작업에 투입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 나왔다고요. 실제 작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기업에서는 이제 최대한 사고 위험에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어떤 그 무리한 일정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밀폐 공간의 사전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배관 라인을 비우고 나서는 또 화학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 검사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대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하기 작업을 해도 폭발 화재 위험이 이제 상조하고 있다. 이런 행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법으로 어떤 그 퍼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진행돼서 어떤 그 프렌트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행태의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또 한 가지, 뭐 제가 관련 토론회 진행할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들은 다 외주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그러죠. 근데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제 원청이 있고 공사에 대한 수주가 그다음에 하청으로 하고 이제 또다시 하청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먹이사슬 속에서 위험은 하청업체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가장 약한 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노동자분들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그 개정비 작업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 작업 상당한 부분들이 어떤 그 외주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바꾸기도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 부분은. 예. 그렇죠. 자, 대정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위험한 공정에 일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인력들이 계속 투입되는 게 문제인데, 우리 사무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화학3단의 정규직들이 공무팀에서 그 진행하는 일들을 현재는 일명의 이제 메인트러스라고 상주업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상주업체에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용직 건설 노동자까지 투입되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죠. 예, 결국에는 인력 문제다 이런 얘기도 시민단체 쪽에서는 많이 하던데 원청에서 그러니까 인력을 조금 더 마련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형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정비나 공무팀 자체가 어떤 그 인원을 늘리기보다 이제 외주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도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는 있긴 하나 그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정규직 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일상시에 어떤 그 공장에 돌아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정비라든가 아니면 그 에머전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대비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 대정비 기간에 조금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 이제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정비 기간은 그 밤낮 없이 그 최대한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싶어도 어떤 그 단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전보건 관련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주 52시간 자체가 어떤 그 사각지대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좀 주셨고요.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그 교대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도 또 규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에는 인력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다고 판단합니다. 예, 기업 측에서는 뭐 주 52시간 근무제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환경 안전에 대해서 어떤 그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 이제 환경 안전 자체가 어떤 그 기업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는 이런 그 인식 전환들이 많이 들고는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나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공장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그 CEO들이 직접 내려서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적을 올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또 계약 여부가 또 결정되어진다든가 이런 그 악순환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본사가 지역에 없는 또 한계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밀폐 공간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가 배관 라인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 화학물질이 있는지 또는 그 노동자가 하기 작업을 해도 탈이나 화재 위험이 없는지 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인력들이 많이 또 필요하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고소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그 용접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실제로 그 원 포인트 원 세프트맨처럼 그 담당하는 인력이 성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피해 기간이나 이 대정비 기간에는 여러 곳에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 없는 거죠. 한 에리아가 아니라 여러 에리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외부 관리 감독자로서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독관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이러한 그 대정비 기간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길들이 아직까지는 좀 멀구나,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고가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면 또 처벌이 약해서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발주처와 책임자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이 내용도 논의가 됐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노동계의 의견으로 어떤 그 동일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고 조사에 예. 어떤 그 노동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 아하.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또 어떻게 이 개선 방향이 나왔는가에 대한 그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 속에서만 해결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 참여를 통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예. 또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철저한 법 위반 조사와 더불어서 공정안전 관리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그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무식 중에 일어난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빼고 어떤 그 공정안전 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이 하학 사고나 이 폭발 사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제 명백한 어떤 그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이것은 이제 원청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가중 처벌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 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는 뭐 기업 측의 전문가 혹은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사고 조사를 하고, 민간 단체나 노동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은 전혀 사고 조사에 참여하지가 않는 거죠. 예, 현재는 그런 행태죠. 그리고 예. 이제 사고 조사 이후에도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이 당사자인 그 노동자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참 심각하군요. 그러죠. 예. 자, 또 하나 문제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입니다. 주체가 저마다 다릅니다. 전기 관련 사고냐, 뭐 화재냐, 가스 누출이냐에 따라서 뭐 출동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걸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됐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뭐 가스 안전공사라든가 뭐 전력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전라남도라든가 뭐 시라든가 여러 형태의 어떤 그 각급 기관들이 예. 이제 여수에는 많이 있죠. 또 전남에는 많이 있는데 이제 사고는 안 나야겠지만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최대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 2차, 3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내고 예. 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관기관들이나 강제기관들이 한 번 정도로 가서 어떤 그 사고 경위나 진행 사항을 한 번에 이렇게 좀 수습하면 좋은데, 이제 기관별로 별도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 내에서는 어떤 그 사고 수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 불빙을 준비하는 행태로만 그 다양한 행태로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들 자체가 강제기관이 부처가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하나의 방안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일목요연하게 그 바로 쭉 내려가서 또 집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이제 라인들을 타고 또 이게 또 진행하다 보니까 더디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국가산단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게 있나요? 그러죠. 지금 이제 조금 그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산단의 안전환경 문제 관련해서 그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수산단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산단의 안전과
또 발전도 같이 공유하고 예. 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아주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사고 발생 시에 피해 보상과 인접 주민의 생활안전 대책 확인이라든가 이런 그 전반 활동에 대해서 어떤 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이번에 제시된 원인과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제기간의 후속적 지혜로 좀 요구를 하고 이제 내년 정도에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 국가산단 중에 이제 화학물질을 중심적으로 예. 그 사용하는 지역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 전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국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그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같이 좀 강구하고 예. 이것이 그 비단 여수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산업단지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변화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장종익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